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환상의 왕국, 산골 갤러리 집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성인병의 대명사, 당뇨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성주산과 석탄으로 유명한 충남 보령으로 가을 여행 떠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요즘은 어딜 둘러봐도 곱게 예쁘게 단풍이 이제 쫙 들어있어서 참 네. 멋진 계절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한편 또 단풍이 채 다 들기도 전에 이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지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정말 예쁘고 좋은데 네. 바닥에 떨어진 낙엽 보면은 저 언제 다 치우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예. 자, 그래서 항상 늦가을만 되면 지자체별로 다 이 소위 말하는 낙엽과의 전쟁을 벌이곤 한다는데 네. 특이하게 제천시에서는 이 낙엽을 사겠다고 하네요. 제천시에서 진행하는 낙엽 수매 사업인데요. 네. 벌써 2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을 사서 천연 퇴비를 만드는데 일자리 취약계층이 가져온 낙엽을 우선 구매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불 예방도 되고 취약계층의 소소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친환경 퇴비 확보까지 해서 거의 뭐 일석삼조가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괜찮은 효과가 난다면 네. 좀 많이들 또 확산되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궁금한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수능 앞두고 수능 한파, 입시 한파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이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제 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네네. 올해는 기온이 좀 언제쯤 해보게 될까요? 네, 수능에는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다가요. 금요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디션 그렇군요. 관리에 잘해주시기 좋겠습니다. 네. 네. 참 우리 자녀들 시험 볼 때 항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네.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수진 씨는 날씨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까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까진 바람이 다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습니다. 괴산은 1도, 청주는 5도, 증평과 충주는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14도에서 16도로 예상되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다시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낮부터는 소산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흡연자라면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니코틴이 영양소 흡수율을 낮춰 비타민C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흡연자는 비타민 A와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3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순서 마이맨션으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혜정 씨와 함께 어떤 집으로 구경을 함께 떠나볼까요? 네, 오늘 마이맨션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요. 네.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충청북도 도민들을 대상으로요. 거주 지역 환경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녹지 환경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대기 환경의 만족도는 결과가 낮다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녹지 환경은 좋은데 대기 환경 만족스럽지 못하다. 앞으로 집을 고를 때 좀 이런 것들을 고려를 네네네. 해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사실 이게 청주 쪽에서도 맨날 이게 뭐 소각장이나 뭐다 해서 미세먼지 뭐 막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토론도 많이 하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좀 녹지에서 사는 이 마이맨션 주인공들을 그래서 더 일반인 분들도 더 부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 집으로 가볼까요? 네, 항상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 주인공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요. 이 집을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집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마이 펜션. 산기슭을 따라 올라가면 전망대처럼 자리한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예술 작품이 가득하고 집 전체가 갤러리 같은 곳. 별난 부부가 알콩달콩 만들어가는 개성 가득한 집. 구경 가볼까요? 물이 달다해서 불리는 달천강 아래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위세당당한 수주 팔봉입니다. 눈부신 햇빛과 강물의 물빛, 그리고 가을 산빛이 가득한 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오늘의 마이맨션이 충주시 대소원면 수주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충주의 레이디 가가로 불리는 분이 집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특색으로 집을 지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일단 가볼게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미령, 이석준 부부입니다. 이 집은 대지 면적 5,610제곱미터에 연면적 173제곱미터로 총 3채의 집을 순차적으로 지었는데요. 귀촌 5년차 예술가 부부. 제2의 인생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기 위해 놀이터 같은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부의 원더랜드. 그 시작점인 쌍둥이 연못부터 가볼까요? 연못이 한 개가 있고, 어머, 저기 연못이 또 있어요, 선생님. 아니, 아니, 잠깐, 물고기. 이거 몇 마리예요? 어머, 가까이 가서 좀 보면 안 돼요? 네. 그게 몇백 마리 될 것 같은데? 예. 좀 약간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사실. 물고기 밥 좀 줄까요? 오셔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얘가. 고마워. 와. 막 환영하고 있네요. 오늘 드레스 오늘따라 코드가 유난히, 예. 레드인가 봐요. 예. 레드. 예. 네, 좋습니다. 이야, 공기도 좋고. 이 갈 때도 나름 재미있어요. 정말요? 야, 전망이 참 좋으네요. 독특한 건 땅을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비탈길을 그대로 살린 것. 집에 오르막길이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 정착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여기 구입을 해놓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됐네요. 예. 와, 아니 근데 정말 선생님 너무 재밌는 게 이 올라가는 길목에도요. 선생님들의 그런 뭔가 개성이 묻어나는 돌계단들이 많은데요. 이런 거 하면 이런 모양이 돌이 있어요, 원래? 돌은 아니고요. 네. 돌이 우리가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와. 이게 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달. 달하고 달빛에 비친 음악, 첼로. 이렇게 보이네요. 예. 왕관도 있고요. 네, 왕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정원 같은데 예. 건물이 이게 세 채가 있어요. 예. 여기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가보시죠. 예. 네. 여기 뭔가 귀여운 뭔가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14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작디 작은 집. 2007년 주말용 주택으로 지었는데요. 추상화가 아내에게는 작업실. 당시 은행 지점장으로 바쁘게 살던 남편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었습니다. 왼쪽에는 거실 같은 마루, 오른쪽에 간이 부엌에 다락방까지 있는데요. 부부에게는 완전한 귀촌을 준비했던 집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제 들어와서 지은 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뭔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안 다르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은 집을 줬는데 우리 어려서 막 상자 속에 들어가서 노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애들이 여기 와서 뭐 이런 데 들어가고 뭐. 잠이 안 오면요. 우리 나가서 밖에 나가서 별 보자.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네. 막 별 보고. 예. 근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뭐 네 식구가 살기가 좀 괜찮으셨어요? 그 상주에서 사는 게 아니고 주말이나 또 애들
아이들 방학 때나 아니면 또 제가 여기 땅 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공간으로 썼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은 없었고 가끔 와서 잘 때 오히려 좀 색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주방이나 화장실 다 있나요, 여기도? 다 있습니다. 예, 화장실 여기 같이 뭐 작지만 있고요. 여기 주방이 간이로 설치가 되어 있고 뭐 바닥도 난방이 됩니다. 예. 요거 다 바닥이 예. 전기온돌 판넬로다가 예. 여기가 공간이 좁잖아요. 더 좋습니다. 저희 둘이 이렇게 딱 붙어서 잘 수 있으니까 떨어질까봐.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과 취향이 아닌 온 가족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 만든 집.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붉은 타일이랑 예. 작품이란 느낌도 쫙 오고 예. 그 오두막이니까 좀 아늑한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예. 저게 붉은 톤이 이 기운을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그림도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이 어두운데 반해서 방은 좀 밝고 네. 그 화려하게 꾸민 이유가 힘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방도 화려하지만 지금 정원이 정말 화려해요. 아니, 선생님 보통 정원은 네. 이게 꽃이나 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여기는 작품들이 더 알록달록해서 예. 꽃이 사계절 내내 피는 기분이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도 있고 이제 실제 봄부터 사계절 꽃이 피긴 하죠. 와. 예. 그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밤송이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색을 가미해서 좀 뭐 재밌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게 색을 칠해놓으니까 굉장히 화려하네요. 독특한데요. 정원의 작품은 모두 남편의 솜씨. 주변 재료를 활용해 만든 작품이라 더 의미 있는데요. 한두 개씩 재미삼아 만든 것이 이젠 조각공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정원이 굉장히 뭔가 독특하고 재밌어요. 예. 컨셉이 뭐예요? 저희 정원은 원더랜드죠. 여기가 처음에는 이 땅이 굉장히 어둡고 그랬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둘이 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특이한 재미있는 이런 정원이 만들어지게 됐죠. 원더랜드 컨셉으로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공예하시고 또 이렇게 아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꾸며 놓으신 거네요. 재미있게 보이시나요? 재밌어요. 이 사진도 많이 찍어야겠다. 많이 찍으세요. 네. 여기 오면 사실은 이게 사진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우리 리포터님도 많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즐기고 갈게요. 정원이 남편의 작업실이라면 20년 경력 추상화가 아내의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원을 갔다가 여기 또 무슨 건물이 있는데 예. 여기는 뭔가 여기는, 심상치 않아요, 선생님. 예, 작업실입니다. 작가님 작업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머님이 아까 안 계셔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작가님 좀 가볼까요? 찾으러 가봐야 되나? 작가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똑똑. 아 여기 계셨네. 작가님 실례합니다. 들어가면 될까요? 아 작품 활동하고 오셨구나. 어쩐지 아까 황급하게 어디 도망가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리 오세요. 우와. 어머 이거 여기서 주로 이렇게 작품 활동도 하시고 하세요? 네. 우와. 여기 침실이기도 한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작업하다가 조금 이제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바로 좀 쉬었다가 예, 또 이제 누워서 또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예, 또 제가 그렸지만 또 감정을 또 네. 재밌게 한번 저 먼저 느끼고 예, 또 다음 이제 시작할 거를 생각하면서 예. 올해부터 조금씩 꾸미고 있는 작업실. 특별한 가구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 작가님이 와 장난 아니시네요 손놀림이. 그래요? 와 예술적이세요 진짜. 예. 우와. 하여튼 뭐 좋아서 네. 어떤 굉장히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그쵸. 즐거워합니다. 예. 저희 다음에 구경할 공간은 어디예요 선생님?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 사실 제일 기대가 됐어요. 뭔가 통유리가 되어 있어서 언뜻 보이니까 더 막 궁금한 거 있잖아요. 예. 여기가 좀 전망이 좋습니다. 와 전망은 정말 끝내주네요. 유리성 같은 이 집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지난 2004년에 지었습니다. 달천강과 산 풍경을 놓칠 수 없어 앞과 옆, 3면을 통창으로 배치하는 걸 고집했다는데요. 비탈길 지형을 그대로 살려 겨울에는 햇볕이 많이 들어와 따뜻하고 여름에는 바람이 불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거실 개념인가 봐요. 네, 거실도 되고 뭐 전시관도 되고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 이 작품도 정말 많고 이 풍경도 이렇게 통창해서 예. 더 뭔가 풍경하게 쫙 안겨 있는 느낌. 아, 예. 우와. 이 전망을 보기 위해서 이 전면을 유리로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멀리서부터 가까운 산까지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강도 보이고요. 마을 전경이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기가. 부부에게 가장 큰 재산은 자연이라는 선물. 이 집에서 올해만 쌍무지개 뜨는 걸 2번이나 봤다는데 하지만 생활이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생활 공간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는 지우개겠거니 하고 왔는데 여기도 아니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 감이 안 와요. 아, 선생님. 그렇죠. 네. 달도 보고 해돋이도 보고 달맞이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주문 제작한 이 침대에서 아, 요 뒤에 있는 침대요? 예. 거기서 생활을 한동안 했었죠. 아, 그 이게 지금도 침대예요? 침대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풍경 이런 게 있을까요? 여름에는 이 달천강이 이제 속리산에서부터 쭉 오는 이 물이 아주 장엄하게 흐르죠. 그다음에 가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산에 단풍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 저 산이 높기 때문에 눈이 싹 쌓이면 아주 한 폭의 동양화죠. 예쁜 거를 위주로다가 이렇게 꾸미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가님이시니까 예, 좀 그리고 동화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해도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이제 공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20년 넘게 그림을 그린 아내와 그를 닮아가는 공예가 남편. 매일 작품을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먹이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지금. 솔방울과 밤송이를 재료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화관을 만드는데요.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꿈을 표현한 거랍니다. 이제 언제나 이렇게 언제나 다람쥐 천국. 품고 있는 생각은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 보여줘야 한다는 부부. 아내는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네요. 두 분이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또 이런 의상을 입고 계시는데 집도 그러고 참 유니크하고 재밌었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네. 선생님, 집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저 집은 활력소이자 오약이다. 왜냐하면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많은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곳이 이 언덕길이거든요. 또 아내분이랑 또 알콩달콩 살면 또 그런 보약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 선생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세요? 네, 저는 환상적인 생각을 현실로다가 표현하는 제 작품인 거죠. 재밌는. 네. 그러니까 또 작가님이시니까 네, 여기서 네. 영감을 많이 받고 네. 또 집을 더욱더 예쁘게 꾸며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 공간에서 더욱더 동심을 찾으면서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 혜성이가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모아서 팡! 사랑 파! 우연히 숲속에서 찾은 보물 같은 집.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취향대로 만든 예술가의 마이맨션인데요. 매일 생각의 파티가 열리는 오색빛깔 원더랜드. 오랜 노력으로 만든 부부만의 공간이어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만든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마이 맨션. 네. 자, 마이맨션.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강렬한 집을 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혜정 씨도 처음에 컨셉이 레이디 가가였는데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못 쳤어요. 예술적인 멋있는 집.
와 이거는 정말 지금 내가 뭘 본 거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두 분이 실제로 살고 계신 집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두 분이 실제로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원래는 이 넓은 아파트에서 생활하셨다가요. 아. 주말 주택을 지어서 귀촌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귀촌을 결심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라는 모토를 네. 삼다 보니까 이렇게 또 멋있고 개성 있는 예술 작품하고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주방도 작고 워낙에 막 이렇게 작품들이 네. 많아가지고 이게 좀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뭐 이제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죠.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요. 실제로 정말 편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요. 이 넓은 아파트에서 사용했던 뭐 주방 가구나 아니면 장식품들 다 버리시고 이곳에는 두 분이 살 수 있는 주방 용품들만 갖추고 사신다고 하니까요. 네네. 오히려 살림도 편하고 예술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 이제 예술 작품이 눈에 띄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막 그 색깔들이 막 아른아른 거리는데 맞아요. 여기는 정말로 두 분이서만 계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뭔가 좀 많은 분들이 찾아가셔서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저희도 막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집이 원래 이 두 분의 뭔가 작업 공간이긴 한데요. 네. 어떻게 아셨는지 어떤 분들 찾아오셨다고 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사진을 컨셉별로 찍을 수 있는 공간까지 개방했다고 하니까요. 예.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선 씨도 가시면은 뭐 예쁜 사진 저 많이. 즐겁게 많이 찍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는 내내 막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전망대가 있는 집은 정말 처음 만나봤는데. 네. 자, 오늘 이 집이야말로 정말 강렬했던 집, 정말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세지 않더라도 우리 집 소소하지만 꼭 좀 자랑하고 싶다. 우리 집은 이렇게 꾸며놨어요라고 한 번쯤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집도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또 가본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MBC 충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주소 나오시죠? 네. 그리고 마이미션 너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집이 소개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유혜정 리포터는 감사드리겠고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집. 저 그 방송용 의상으로 남편분한테 가끔 의상을 좀 빌려보고 싶. 탐나셨죠? 너무 탐났어요. 화려한 빌려보고 그 싶다. 셔츠. 아침에서. 탐나더라고요. 예. 네. 자, 저희는 이어서 아침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나무의 잎이 계절의 변화등의 이유로 떨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낙지, 2번 낙타, 3번 낙조, 4번 낙엽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낙타 네. 보고 싶네요. 낙타. 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낙타. 낙타요, 네네. 이제 커서. 예. 자, 나무의 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뭐 너무 쉽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네.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네,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네네네. 나만의 김장 비법, 맛있게 김장하는 법 이런 거 있으면 함께 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그 라디오 진행할 때 보니까 이제 김장 하신다고 막 문자들이 네네. 좀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집집마다 요거 조금 더 첨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아니면 우리 집은 이것만큼은 꼭 넣는다. 뭐 나만의 김장 비법. 혹시 김장 하셨다면 사진 같은 거 인증샷 보내주세요. 같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건강한 뷰티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뷰티 청주에 사는 50세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50살, 키는 182cm에 몸무게는 한 100kg 정도 나갑니다. 살 때문인지 나이 탓인지 몇 해 전부터 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네요. 특히 볼록하게 나온 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생겨 현재 약을 복용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당뇨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를 앓고 계시거든요. 그게 나에게도 찾아올까 겁이 난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은 놓치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당뇨 걱정을 하니 의사 선생님은 다이어트부터 하라고 하시네요.
정말 살을 빼면 당뇨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고 사연 주셨네요. 건강한 뷰티 당뇨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당뇨가 유전될까 걱정하는 5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내과 장문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당뇨하면 이제 뭐 소변으로 당이 검출된다, 뭐 이런 정도만 쉽게도 알고 계실 텐데 당뇨를 위해서 굉장히 뭐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반면에 약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던데요. 당뇨가 어떤 병인가요, 정확하게? 네, 말씀하신 대로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것도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당뇨 진단 기준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실제로 혈액에서 혈당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혈당을 측정을 했을 때 정상 범위보다 높은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혈당이 높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꾸준하게 오랫동안 혈당이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신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관리가 중요하고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당뇨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음식에서 이제 당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네. 혈당을 낮춰주는 어떤 물질이 없으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1000, 예, 2000 예.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춰주는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췌장에서 호르몬 형태로 분비가 되는 인슐린입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 분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혈당을 일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인슐린 분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슐린 사용하는 데서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상태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형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네네. 임신성 당뇨라든가 기타 유전 질환에 의한 당뇨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흔히 얘기하는 이 성인병 형태의 당뇨는 이형 당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시간이 짧아서 예, 예. 이형 당뇨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정보 전달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인슐린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그 부분. 그죠, 몸에서 예, 예. 잘 사용을 못하는 거죠. 예, 예. 네. 그럼 이 당뇨는 초기에는 뭐 증상이 없다고 하던데요. 네, 모든 병이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긴 한데 이제 당뇨 자체도 이제 3대 증상은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다갈, 다음, 다뇨.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갈증을 자꾸 느끼게 되고 네네.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병원에서 실제로 저 뭐 물 많이 마셔요 이러고 병원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진단할 때는 혈당을 꼭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측정을 하는데 이 대상자는 이제 45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아니면 이제 뚱뚱하다거나 과도하게 비만하다거나 고지혈증 아니면 고혈압 같은 기타 다른 형태의 성인병을 앓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 또 그런 여러 분들이 계신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성인이 되면 누구나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혈당을 측정해 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1회 이상 한 번쯤 검사해 네. 보시기를. 아까 이제 혈액의 혈당을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실제로 당뇨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말초 혈액에서 혈당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예. 정맥혈을 채취해서 거기서 당화 혈색소를 측정해서 당뇨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말초 혈액에서 이제 혈당을 측정할 때는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네네. 그리고 식후 또는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이 2번 이상 측정이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 측정이 되면 당뇨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뇨병으로 진단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 크게 나눠서 보면 이제 식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우리가 흔히 당뇨약이라고 알고 있는 경구 혈당 강화제 그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제 인슐린 주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혈당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뭐 환자가 내가 이렇게 치료할래요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혈당 상태가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밖에도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가 생활 환경, 생활 네. 습관 아니면 나이, 직업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환자랑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역시 병원 가서 적절한 진단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또 요즘엔 또 가정용 혈당기라고 해서 집에서도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가정용 혈당기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올바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대한당뇨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네. 하루에 매일 1회에서 3회 정도의 혈당을 측정하도록 이렇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손끝을 소독한 다음에 네네. 체열침을 통해서 저렇게 한두 방울의 예. 말초혈액을 얻어내서 혈당 측정 검사지에 떨어뜨리게 되면 저렇게 뭐 몇 초 안에 이제 혈당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저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2번, 가장 낮은 혈당인 아침 기상 직후의 혈당과 가장 높은 혈당인 저녁 식후 2시간 혈당을 좀 매일 측정해서 기록해 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정확한 상태를 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뇨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사연에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그 의사가 이제 운동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치료 얘기하시면서 생활 습관 개선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운동을 꼭 그 당뇨를 치료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기 싫으신 거.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운동을 실제로 이제 약을 먹는 게 편하지 환자한테 운동해 오세요, 뭐 살 빼오세요 해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치료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살을 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돼요, 에너지를. 그래서 네. 이제 그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 세포 부산물들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주는 어떤 지방 부산물들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이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현상을 네네네. 겪다가 췌장이 점점 망가지면서 인슐린 분비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보면 아침마다 혈당 체크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세요. 그 네네. 좀 단 거를 조금만 먹어도 당이 확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뇨에 이미 걸린 분들은 식단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단맛을 느껴지는 그 당들은 전부 다 저분자 형태의 이제 당들이기 때문에 네. 먹자마자 바로 그냥 흡수가 됩니다. 별도의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예.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잘게 부서져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 형태로는 흡수가 다 되기 때문에 예. 절대적으로 당 관리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단순히 단 거 안 먹을 거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병원 가서 자신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아까 직업군까지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처음 당뇨를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몇 년 동안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시고 뭐 약도 먹고 계시다고 하는데도 이제 물어보면은 내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처음에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별도의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정보를 이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에 계신 당뇨를 보시는 많은 선생님들 좀 바쁘시겠지만 예. 당뇨 환자 교육에 그 충실하게 꼭 임해 주시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병의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설사 걱정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45세 이상 일단 뭐 성인이 됐다 치면은 1년에 꼭 한 번씩은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과 장문 원장님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척추 경직으로부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로운 자세로 전신을 스트레칭해주는 동작 삼각 자세의 기울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올려 일어나 주시고요. 그대로 한 발을 옆으로 쭉 뻗어내 주실게요. 그래서 세워진 무릎과 뻗은 다리는 일직선상에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양손을 옆으로 뻗어내 줄 거예요. 뻗은 다리 쪽에 손을 손등이 다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내려놔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손등으로 무릎 그 다음에 다리를 쓸며 손등이 발등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며 옆구리를 늘려 내려가 줍니다. 위에 있는 손과 아래 있는 손이 맞닿는다는 느낌으로 옆구리를 쭉 늘려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이때 골반과 가슴을 열어서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하며 스트레칭 해주고 그대로 다시 천천히 손등으로 다리를 쓸며 올라와 양손 옆으로 손등이 다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놓아주며 내쉬며 옆으로 손등 다리를 쓸며 내려가 옆구리를 스트레칭합니다. 우리 이때 골반과 가슴은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호흡을 해주실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다시 천천히 손등으로 다리를 쓸며 올라와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손등이 다리에 입으로 후 뱉어주며 옆구리를 늘리며 손등 바닥을 쓸며 내려갑니다.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호흡을 하며 스트레칭됨을 느껴주시고 다시 천천히 손등으로 다리를 쓸며 올라와 손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0번씩 스트레칭 해주십니다. 네, 우리 표서연 선생님과 함께 또 아침을 개운하게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볼 텐데요. 보통 충남 보령 하면 이제 보령 머드 축제가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여름의 얘기고 가을에는 또 어떤 볼거리가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령의 숨은 보물찾기. 충남 보령에 숨어있는 명산과 볼거리를 찾아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꾀꼬리 단풍으로 온 세상이 물드는 가을날. 보령을 상징하는 명산이자 사철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에 더 빛을 발하는 곳.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위치한 성주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령의 아름다운 성주산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보물이라면 다이아몬드? 진주? 일단 궁금하니까 빨리 한번 가볼까요? 보령의 첫 번째 숨은 보물은 바로 석탄인데요. 예로부터 석탄 산지로 유명했던 성주산. 그 중심에 국내 1호 석탄박물관인 보령 석탄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개관해 연간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광부라는 직업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서늘한 동굴 느낌까지 느껴져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강원도에 이어 전국 제2의 탄전이었던 충청남도. 그중 보령은 충남 석탄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내 주요 석탄 산지였습니다. 석탄박물관은 석탄 산업이 지금 현재는 사양화가 돼서 많이 그 탄광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석탄 탄광들의 가치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그 당시에 노고를 하셨던 광부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를 기리고 그리고 산교육장으로 후세에 활용하기 위해서 1995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박물관이 여기 보령 석탄박물관입니다. 석탄의 채굴 과정과 장비들을 볼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삶의 전쟁터였던 당시 탄광의 열악한 상황을 광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석탄을 캐려면 우선 바위에 구멍을 내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 해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모두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광부들이 돈이 된다는 약간 그런 소문들이 이제 들리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감으로 한 1, 2년, 뭐 길게는 한 5년만 돈을 벌고 나가자고 하다가 근데 가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탄광촌을 떠나지를 못하시고 현재 뭐 70, 80대 노인분들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화 시기 탄광 노동자들에게 석탄은 검은 다이아몬드로 불렸다는데요. 그만큼 석탄이 그들에겐 귀한 의미였던 거겠죠.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게임하는 곳인데요. 탄광에서 일하는 작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보령 석탄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대형 인터랙티브 체험 시설을 갖췄는데요. 재밌는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광부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석탄을 가득 실은 광차가 있는데요? 네, 직접 밀어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무거운 환경에서 그 작업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임존입니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무거워요, 정말.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2톤이에요, 2톤. 2톤? 예. 실제는 더 무겁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무겁다는. 광부들이 캔 석탄을 가득 실은 광차 밀기. 쉬워 보이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도착했네요. 현장이 계속해서 땅속을 파서 들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작업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뭐
조명 환경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죠. 갱도의 마지막 작업장, 가장 일이 고됐다는 막장 체험장입니다. 아유 너무 좁은데? 거기 계셔야 돼요? 여기 공간도 굉장히 비좁고요. 정말 우리 광부들이 얼마나 그 좁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는 체험 같아요. 이번에는 석탄박물관에서 가장 핫하다는 체험을 하러 가볼까요? 뭐예요? 잠깐만, 저 오늘 50층, 60층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잠깐만, 선생님! 지금 지하 4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저 어떻게 빨리 지금 산소 마스크 껴야 된다고요? 다리 후들려가요. 그 작업장이 400m 정도 아래에 있었다. 그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 수치고요. 예, 실제로는 지하 1층 정도에 지금 전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연탄에 쫀득이 구워 먹던 추억 하나쯤 있으시죠? 구공탄이라고도 불렸던 연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 모양을 잡아줄 연탄 틀에 석탄 가루를 넣고 단단하게 뭉쳐지도록 열심히 두드려줍니다. 틀 자체를 빼서 어긋나게 해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 빠지고 이거를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야, 직접 만드니까 재미도 있고요. 또 이게 좀 크기는 작지만 우리가 알던 연탄 그 모양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또 이걸 불을 붙여서 따뜻하게 군밤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겨웠던 광부들의 유일한 쉼터, 과거 석탄 산업의 메카였던 성주 탄광촌입니다. 최근 폐허가 된 광부 관사를 아기자기한 벽화들로 새롭게 꾸며 벽화마을로 재탄생했는데요. 동네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곳. 이 마을에 또 한 번의 전성기가 오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벽화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낡고 좀 허름해 보여요, 집들이. 예. 그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까지 업지 사는 사람들이 그 힘들어서 이제 여기를 찾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열악한 데서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부모 봉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마을을 걷다 보니까 이 땅도 좀 다른 마을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는 그냥 완전히 석탄 마을이에요. 석탄 마을. 이 마을 곳곳에 그 당시 그 탄광촌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재현돼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 곳곳에는 광부들의 희로애락이 녹아 있는데요. 어르신도 광부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의 기억이 좀 남아 계시겠어요. 그럼요. 너무 생생하고 참 그때 그 힘들었던 것이 다 자식들을 위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광산은 동료들 의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광부들의 피땀이 담긴 성주 탄광촌이 보령의 두 번째 보물입니다. 단풍도 이제 울긋불긋 불고. 기가 막히지. 절정 때 오면은 모두 금강산을 왜 가? 다 보셨나 모르는데 딱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어떤 거요? 성주산 단풍. 그 휴양림에 가면은 진국을 볼 수 있습니다. 와, 단풍 구경하러 한번 빨리 가봐야겠네요. 예. 그럼 어르신 제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조화를 이뤄 반짝이는 곳. 가을의 성주산이 오늘의 마지막 숨은 보물입니다. 계곡을 따라 붉게 물든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떨어지는 단풍잎을 밟으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마지막 보물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이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고요. 또 성주산 단풍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연이 준 선물 보령으로 놀러오세요.
국내 제2의 탄전이었던 보령. 국내 최초의 석탄 박물관과 광부들의 고단했던 삶이 녹아있는 성주 탄광촌. 그리고 형형색색의 단풍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성주산까지. 자연이 선물한 보물들이 보령을 더 아름답게 빛냅니다. 네, 보령 구경 잘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나무의 잎이 계절의 변화 등을 이유로 떨어지는 현상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낙엽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역시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158님, 7380님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먼저 7158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김장했습니다. 지금 와. 인증샷. 쪽파김치도 같이 했는데요. 너무 좋죠. 쪽파김치 담글 때 꿀팁. 북어채를 잘라서 양념을 같이 해서 켜켜이 넣으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하시면서 네. 꿀팁을 대방출해 주셨어요. 네. 쪽파김치 먹을 때 북어채가 씹히면 얼마나 그 발견하는 재미? 꿀맛 같은. 네. 예, 아, 맛있어 보입니다. 네. 아, 맛있게 잘 하셨고요. 7380님은 설탕이나 매실액을 넣지 않고 배만 갈아서 먹으면 익을수록 감칠맛이 나요. 저는 춥기 전에 어제 김장 끝 하고 이렇게 지금 인증샷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즘 맞아요. 이게 단 거 이제 조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배만 갈아 넣어도 그렇게 또 맛이 있군요. 네, 꿀팁 잘 저장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뭐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만 또 어린아기들 둔 가정에서는 늘 갈만한 데가 없다들 하시는데 네. 오늘 또 좋은 정보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네, 4세에서 6세 자녀를 둔 7가족을 초대해서 관찰 체험하는 아장아장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인데요. 네. 주제는 백제금동대학로를 요리조리 관찰하고 퍼즐 조각도 색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국립청주박물관 영유아 체험실에서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이 시간 예고해드릴게요. 조선시대 교육의 요람 서원으로 역사 여행 떠나보고요. 네. 창단 10주년을 기념해서 오페라 리골레토 무대를 준비 중인 라포르자 오페라단 만나보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